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국회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서울 버스 파업 정말 가까스로 일단은 마무리가 됐지만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왜 이런 파업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밖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죠. 전현희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박정호 스팟에서는 새해 처음으로 제가 뵙는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께 먼저 새해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마이TV 박정호 우리 네. 앵커와 함께하는 첫 번째 방송인데요. 굉장히 뜻깊고 또 예. 어젯밤에 버스 파업이 타결이 돼서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인 그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이제 서울 버스 파업이 정말로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웬일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너무나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어 하셨는데, 의원님도 버스 파업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 생각, 이 얘기 듣고 어떠셨습니까? 이 버스 파업이 어젯밤 자정을 10분 남기고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다행이지만 사실은 이 버스 파업이 생겨서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고 짚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 버스 파업이 작년부터 계속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사가 이제 파업에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 방관자적인 태도, 네. 정말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버스는, 지금 서울버스는 준공영제입니다. 그렇죠. 서울시가 노선을 정하고 그리고 노선 운영에 따른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그런 형식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버스 요금이라든지 버스 기사의 임금이라든지 그리고 제도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중요한 최고 책임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의 이 여러 가지 버스 기사들의 파업이나 이런 것이 예고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은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버스 파업이 생겼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이 가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들어보니까 이게 버스가 안 다니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불편하죠. 이런 말씀을 많은 분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가려고 해도 걸어서 가신다는 분도 있고, 버스가 안 다니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옥 처리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이 피해를 다 시민들이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어제 출근길에 시민들이 정말 예.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면, 지하철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버스가 끊겨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어제 또 정말 추웠잖아요. 어제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불편을 겪었고, 예. 또 막상 지하철을 타니까 지하철로 시민들이 모여서 진짜 그야말로 발비 디딜 틈이 없는 없었어요. 그런 지옥철을 어제 시민들이 겪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전에 예고가 됐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임무를 해태야 서울시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의원님은 이 오세훈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사실상 지켜봤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버스 파업이 있고 난 이후에 예. 우리 파업 현장을 찾아서 버스 기사분들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예. 이 기사들이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의 이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임금이 사실상 굉장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임금을 좀 물가라든지 또 생활을 사실상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임금을 인상을 해달라. 굉장히 과도한 것도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노사 간에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 뒤로 빠진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영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측도 여기에 대한 재량이라든지 협상 근안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침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서울시는 뒤로 빠지고 노사 간의 문제로 사실상 방관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버스 기사들이 지금 우리가 월급제로 알고 네. 있잖아요. 근데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근무한 시간만큼 예. 급여를 받는 그런 방식이라 굉장히 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노동 강도가 아주 세지고 어떤 분은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건이라든지 버스 기사들의 복지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살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네. 것을 사전에 챙겼다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통의 행정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자체를 외면하고 있었던 예.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에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버스 하면 생각나는 게 한강버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강버스에는 그렇게 우리 이제 세금 혈세 서울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시내버스 정작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버스 문제에 있어서는 그걸 방관했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한강버스가 예. 사실상 멈췄잖아요. 맞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네. 또 전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상 멈춰있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했던 한강버스의 서울시 예산이 약 1,500억 가까이 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계속 상황이 있지 들어가죠. 않습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쓸데없이 네. 투여를 하느니 시민들의 발인 이런 공영, 중공영 버스의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기에 지원하는데 네. 그 시민들의 예산을 쓰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강버스는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서울의 모세혈관과 같은 이런 버스에는 골목버스에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네. 외면하는 이런 전시행정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서울시장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소 그러니까 오세훈 시정을 놓고 보면은 전시행정 그러니까 자신이 좀 빛나기 위한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이게 뭔가 좀 멋지네 뭔가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 있네 그런 식의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판단 평가 뭐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든 뭐 여론조사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평가라고 심판할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뭐 한강버스라든지 오세훈 시장의 전시성 행정에 네.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여론조사나 이런데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대표적인 이 전시행정 중에 하나가 종묘 앞에 고층, 고층 예. 빌딩을 짓겠다는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도 퇴출될 위기에 네. 이렇게 처해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오세훈 시장의 이 전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뭐 강화문 광장의 감사의 정원, 그래서 외국 군대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런데 왜 예산을 씁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반대하고 필요하지 않다. 네. 그렇지만 뭔가 조형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치적을 만드는 이런데 치중하는 네. 이 대표적인 전시행정 거기에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시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판하실 거다. 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가지고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마치 제 3자가 관전평을 남기듯이 이렇게 쭉 썼어요. 이게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예.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네. 직접 거기서 당사자가 돼서 협상에 대해서 노사 간의 갈등을 네. 중지하고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서 그걸 그렇네요. 해결을 해야 되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인데. 그런데 마치 자기는 당사자가 아니냐 예. 빠져가지고 환영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관자적 태도를 하는 게 예.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고.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이제 자기가 서울시를 이제 발전시키고 있고 서울시정을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 오고 있고 특히 요즘에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계속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로 좀 표심을 얻어보겠다, 자극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주로 강남에 네. 이제 집중하는 그런 행정을 했고요. 강남의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개발 현장에 규제를 완화하고 또 지금은 이제 복귀됐지만 토호세를 폐지한다는 네. 그런 혼란도 있었고. 정책 등 예. 강남 쪽에 좀 표심을 이렇게 소구력이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강남시장이다 이런 이제 강남시장이다. 별칭도 얻었고요. 근데 그동안 강남 쪽에 치중하는 이런 이제 행정에서 이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강북 쪽으로 눈을 좀 돌린 것 같습니다. 강북 정치인도 비판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강북도 신경을 쓰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성북동의 장이동 재개발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예. 예, 거기가 어떻습니까? 한 17년 동안 예. 뉴타운이 계속 추진이 되면서 아이고. 아직도 첫 삽을 떼지 못하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뉴타운이나 이 지구 지정이 되면은 또 거기에 어제 눈이 와서 굉장히 미끄러웠는데요. 눈길을 대비하는 열선을 깔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지대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데 예. 눈이 오면은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고지대에 집에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곳곳에 뭐 금이 가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뭐 이러는 예. 상황인데 이걸 그동안 서울시가 사실은 방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방문해서 뭐 용적률 높여주겠다, 재개발에 더 뭐 속도를 내도록 신경 쓰겠다 하면서 동네를 방문하고 갔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뭔가 대책이나 이 추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주로 강북 지역의 재개발 현장을 다니면서 네. 마찬가지의 전시행정 그냥 내가 마치 그동안 지난 민주당 정권 박원순 시장 때 네. 이게 잘 안 됐는데 내가 지금부터 재개발 지금부터. 지역에 신경을 쓰고 예.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를 지금 아이고. 현재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또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그렇네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이제 뭐 했냐, 네. 뭘 한 거냐라는 지적을 하시고 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아니 재건축 재개발 그렇게 신경 썼으면은 그럼 그동안 뭐 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지적.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정에 대한 이 냉혹한 평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이후에 박원순 시장 때 잘 진행되고 있던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대부분 멈춰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재개발 재건축도 신통기획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 지구 지정 단계만 속도를 냈을 뿐 네. 그 이후에 실질적인 뭐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사후 시행 인가 계획이라든지 관리 처분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네. 것은 제대로 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신속하게 통합해서 진행된다 이렇게 했을 뿐 사실은 멈춰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사실은 대부분 멈춰서 있고 이 교통도 이번에 버스도 멈췄고 네. 심지어 한강버스도 멈췄습니다. 한강버스도 그래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에서 많은 서울 시민들의 민생 사안이 멈춰선 거죠. 그래서 이 잠자고 있는 네. 이 서울시장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깨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제 서울시 더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네. 이대로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오세훈 뭐 시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경원 의원이 또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또 밖으로 나가서 밖에 또 이제 보수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나경원 의원과 또 단일화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보수 진영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정을 놓고 이런 움직임. 지금 나경원 의원이 네. 국민의힘의 이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획단에서 만든 이 경선 룰이 당원 70%, 여론 30%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네. 이제 확정은 안 됐는데 아하. 이걸 지금 당에서도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네. 만약에 그 룰이 확정이 된다면 그 수혜는 다름 아닌 나경원 의원이 받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커 최근에 보이죠. 여러 가지 극우 행보라든지 네. 강성 보수 지지층을 이제 향한 그런 행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이제 당원들 사이에는 좀 덜 지지세가 좀 약하다, 지금은. 이런 이제 지적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면 좀 네. 유리한 거 아니냐. 아.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예. 또 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선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나경원 의원이 시민들에게 그런 그동안의 극우 강성 행보로 인해서 중도 합리적인 네. 그런 층으로부터 또 외면을 받고 있다. 아하.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해지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네. 분석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오세훈, 나경원, 오세훈의 그런 뭐 단일화를 비롯한 네. 어떤 판을 흔들려는 그런 것도 어떻게 더 대비하게 될지 지켜봐야 단일화를 될 것 하려면 같고. 경선을 안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예. 탈당이나 이런 걸 하지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오세훈 시장이 더 탈당을 하게 될지 이것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래저래 이제 서울시정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아까 서울시를 깨워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처럼 서울시가 깨어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 계속 커질 것 같아요. 네, 잠자고 있는 네. 그리고 멈춰선 서울을 다시 깨워서 네. 다시 서울의 혈관이 제대로 돌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네. 이제 완전히 이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뭐 전국적인 선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방선거의 중요성,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의 선거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사실은 굉장히 보수와 경향이 뚜렷해진 도시입니다. 기존에 이 서울시의 30대, 40대 층,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그런 네. 층들이 이 서울의 높은 물가와 또 주거 비용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인근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 인구가 한 100만 가까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층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서울이 전반적으로 보수화됐고 또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승리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아하. 실제로 지난 대선 때도 예. 서울에서 1대1 구도로는 사실상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1대1 구도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도 긴장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의 보수화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보수화된 서울 시민들의 표심을 또 어떻게 네. 받아 안을 것이냐, 그것도 중요해 보이고, 네.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적인 표심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또 후보가 필요해,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또 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죠. 예. 우리 당이 서울에서 이제 승리를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지금 높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낙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 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승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럼 서울의 한 20개 지역구 가까이 네.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강남 3구라든지 한강벨트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보수세가 뚜렷한 지역에서는 사실은 승리를 낙관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 우리 당 후보 중에서는 강남에서 한번 이겨본 네. 이제 그런 유일한 후보고 현재 한강벨트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서울시 선거에 임해야겠다 그런 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강남에서 당선되실 때 또 제가 그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을 함께 했잖아요. 인터뷰했던 기억도 있는데 플러스로 맞습니다. 야에서 추운 겨울에 함께 그렇네요. 그때가 또 했었습니다. 떠오르네요. 그때랑 변함이 없군요.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아, 네, 예. 정말, 네, 다시 또 이제 중요한 생각이 납니다. 선거를 앞두고 네. 이렇게 전현희 의원과 함께 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서울버스 파업에 대해 서울시정에 대해 오세훈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익산 오빠님이 추운데 밖에서 인터뷰하는군요 라고 또 많이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전현희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짝퉁님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버스가 운행돼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유정숙님의 댓글도 있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서울시정 얘기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의원님 만났으니까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네. 특히 또 법사위원이시니까 이번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안, 검찰개혁안, 공소청, 중수청 이 정부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수청에 이원화된 이 수사 상황, 네. 수사 조직 이걸 놓고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네.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번 정부안이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네. 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안은 사실은 우리가 왜 검찰개혁을 했느냐. 검찰권의 그동안의 남용 또 정권 탄압에 검찰이 하수인이 되었던 그런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두고 행안부 산하에 기소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두는 게 검찰개혁의 네. 핵심인데 그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에 이것을 사실상 이원화를 하면서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눠버렸어요. 구성된 그런 네. 이제 중수청을 두는 것은 이것은 검찰청 시즌2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을 두는 의미는 검사건 수사관이건 경찰이건 중수청이라는 예. 기관에서 함께 거죠. 수사를 예, 예. 해라. 그래서 거기에 뭐 어떤 직급의 우위라든지 뭐 분리라든지 이원화라든지 이런 것은 애초에 예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 이원화를 시키면서 기존의 검사들이 그도 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중수청에 와서 검사라는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네.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이거는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라. 그 논의를 정부는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법사위에서 또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이 여망에 맞는 그런 검찰개혁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이 대통령 대표 당시에 네. 테러를 당했던 그 사안 네. 사실 테러 지정이 안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민석 총리 아마 테러 지정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회의를 통해서 지정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거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자체가. 제가 이재명 당대표 테러 예. 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줄곧
정부의 이 당시에 이 백주대낮에 유력한 대선 후보의 야당 대표의 경동맥을 네. 이렇게 딱 그 노려서, 해서 예. 그런 칼날을 날카로운 칼날로 사실상 살해하려는 의도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 행위고 정치 테러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테러 지정을 저희들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고 사실상 증거를 인멸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현장에서 물걸레질해서 바로 혈흔을 바로 지었고요. 그리고 또 총리실의 대테러 센터에서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는 문자를 발송을 하고 네. 사실상 이것이 한 사람의 개인의 그런 일탈 행위로 그렇게 덮어버리려는 그런 게 윤석열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제 사실 이제 초반부터 저희들이 이걸 요청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 본인의 또 사안이기 때문에 좀 이 정부 차원에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국정원에도 방문해서 테러 지정을 요청을 했고 또 계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요구를 했고 네. 이번에 총리실에서 다행히 좀 이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행으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지만 예. 이 사건의 핵심 실체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범이 지금 김진성 씨가 15년의 이제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에 이 테러 행위에 조력했던 그런 자들의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 테러 현장에 그 차 타고, 차로 예, 이송을 시켜주고, 시켜줬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테러를 암시하고 같이 동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의 흔적들. 그래서 공범의 유무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터 기획이 돼서 진행이 됐는지 네. 또 그것의 배우는 누구인지 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테러를 지정을 할 뿐만 아니라 배우나 진상을 규명을 확실히 해야 되고요. 또 당시에 정권 차원에서 네. 여기에 관여는 없었는지 왜 총리실의 대테러센터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에서는 이것을 즉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고 아하. 여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지 않았는지 예. 왜 테러로 국정원에서 지정하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완전히 그 진상을 확실히 규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특검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의원님 다른 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오세훈 시장의 실정, 이 서울의 시내버스가 멈춰선 네. 이 사안에 관해서 오늘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사실은 서울의 교통 문제, 우리가 전 세계에 1등 도시를 지향하지만 아직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교통 정체 문제나 네. 교통 사각지대 그리고 버스 기사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발휘되는 이 네. 서울의 대중교통, 지하철과 그리고 거주지와 촘촘히 연결되는 그런 골목 혈관 같은 모세혈관 같은 네. 그런 버스와 대중교통 수단을 시급히 확보를 해야 되고 중복 노선 문제라든지 또 이런 그 중공연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버스 기사들의 불편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관한 좀 해법을 조만간 좀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버스 파업으로 정말 고생 많으셔서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또 어제까지 마음고생 심했던 우리 버스 기사분들 힘내시라고 힘차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기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현희 의원과 함께 해봤고요. 저는 또 안에 들어가서 네. 예, 뒤에 또 이어지는 방송을 또 방송하셔야겠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함께 인사드리죠. 네, 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